안녕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가 한 4개월 좀 지난 것 같네요. 근데 벌써 불안하고요. 불안해요. 이재명 정부가 불안해요,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출범하기 전부터 이재명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꼭 대통령이 되려고 진짜 발버둥친 이유가 자기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였잖아요. 감옥 안 가기 위한 거였죠. 한마디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야말로 턱 밑에까지 이제 모든 압박이 다 조여왔었고 정말 한 2, 3주만 더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이는 구속되어서 대통령 출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이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윤석열 국민의힘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리스크를 엄청 안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재명이에 대한 논란은 또 이야기거리는 너무나 많지요. 그의 어떤 수사받는 조사받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가 또 그가 평소에 거짓말을 한 거라든가 또 김부선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실상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그렇지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는데 미국과 관세협상도 그렇고 관세협상에서도 잘 됐다고 하더니 돌아와가지고 또 딴소리 했잖아요. 그거 관세협상에 사인을 했으면 저기 또 탄핵당했을 거니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진실성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인데 일이야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성이 없잖아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것이 그동안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쨌든 출범을 해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불안했는데 이제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고 김현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먹구름이 심각하게 끼었고 내일 벼락이 떨어질지 모레 천둥이 칠지 모를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이 수습하고 돌파해 나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김현지 문제는 너무 크잖아요. 김현지 문제. 게다가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재명이 싱가포르에 1조 원의 돈을 숨겨놓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현지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김현지와 이재명 사이의 아들 논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비자금 돈 1조 원, 그것도 미국에서 CIA인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캄보디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이재명이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재명이는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것이 끝장난다. 왜냐? 바로 감옥 가야 되니까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죄는 여전히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저걸 돌파할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악수를 둬가지고 더 큰 악재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김현지 이재명 문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로 여길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왜냐하면 고발하면 되는데, 고소하면 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리고 김현지 떳떳하다면 불러서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해명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숨기려고 하고 안 내보내고, 김현지 이재명 사이에 뭐 애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수상한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김현지 아는 사람, 뭐 학교 동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뭐 1억인지요 얼마인지 걸은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도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에 어디 사이버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건 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에 김현지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6년, 3년, 12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것도 이것도 수상한 노릇 아니에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재명이가 과연 덮을 수 있겠는가? 김현지 문제 덮을 수 있겠는가?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재명이가 벌써 끝을 향해 줄다름질 치는구나. 야, 참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이게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 이게 협상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물고 뜯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도 그렇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국가관도 투철하지 않고 친북, 친중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갈아치기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